자, 3프로 3과정. 오늘은 3, 4단원 예습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3단원, 좀 어려운 단원입니다. 매우 어려운 단원인데, 비로 푸는 속력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속력, 거속시에 관한 활용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거리를 묻는 문제를 풀 때는 시간에 관해서 식을 세워서 풀겠고요. 시간을 묻는 문제는 반대로 거리에 관한 식을 세워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의해야 하는 거 별표 두 개나 있는데요. A에서 B를 거쳐 C까지 가는데 이렇게 A에서 B 갈 때랑 B에서 C 갈 때 속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했냐 그랬더니 둘을 더해서 2로 나눈다든지 그런 사고를 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구간별로 속력이 다를 때에는 각각 구간별로 걸린 시간하고 이동한 거리를 다 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시간의 합분의 거리의 합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야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런 내용들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1번인데요. 민정이가 두 지점 A, B 사이를 3번 달린다고 했습니다. 처음 A에서 B로 갈 때는 1초에 6m의 속력, 그 다음 B에서 A로 돌아올 때는 1초에 5m의 속력, 좀 느려졌네요. A에서 다시 B로 갈 때는 4m의 속력으로 가서 모두 해서 55.5초가 걸렸다라고 했고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 관해서 식을 세워보면 되겠죠.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갈 때의 시간은 6분의 x고 두 번째는 5분의 x, 세 번째는 4분의 x가 되겠죠. 이거 셋을 더해서 55.5다 하면서 x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핵심 2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420m짜리 철로 만든 다리인 거죠. 이걸 들어서는 순간부터 완전히 건너는 때까지 20초가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기차가 들어서는 순간이 이 상황이겠고 완전히 건너는 거는 이만큼이죠. 그럼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겠죠? 철교 길이하고 기차 길이 합한 만큼이죠. 기차에 달린 거리는 철교와 기차의 길이 합이다. 그렇게 해서 2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이제 터널을 가는데 터널을 이번엔 완전히 들어간 순간부터 터널이 이렇게 있었는데 완전히 들어간 순간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이때까지. 그러면 기차가 이동하는 거리는 터널 길이에서 기차 길이를 뺀 만큼이겠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기차의 속력은 일정하다고 합니다. 기차의 속력은 일정하대요. 그러면 각각에서 속력이 첫 번째 이동할 때 속력은 기차의 길이 물어봤거든요. 그걸 x라고 보면 x 플러스 450이죠. 이동한 거리. x 플러스 450이 이동한 거리니까 분자했어야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가 돼요? 시간분의 거리니까 20. 그 다음에 터널 갈 때는 속력이 55초가 걸렸습니다. 이동한 거리는 터널 1800에서 기차 길이 x를 빼줘야 합니다. 근데 이거 둘이 어떻다? 갖다 놓고 풀어주면은 x가 구해집니다. 150.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일단 그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식을 쓸 수 있어요. 잘 알아두겠습니다. 자, 다음에 유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대의 버스 A, B가 있는데 두 마을 가하나에서 각자 마주보고 출발합니다. 자, 가와 나가 이렇게 있는데 가에서 출발하는 게 A란 얘기죠. A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다 도착하는데 1시간 20분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시간 20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B버스는 나에서 가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얘는 도착하고 나니까 1시간 50분이 걸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버스가 이제 두 마을의 가나 중간 지점, 딱 가운데란 얘기죠. 딱 가운데. 여기에서 11.4km 떨어진 지점에서 서로 마주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만났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거리가 11.4km입니다. 별표 친 데서 서로 지나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버스 A는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가는지 속력을 물어봤네요. 일단은 1시간 20분이라고 하는 거는 3분의 4시간을 의미하겠고요. 1시간 50분이라고 하는 거는 몇 시간이 되겠죠? 6분의 11시간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의 속력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중간 지점 기준으로 S킬로미터라고 둘 다 S킬로미터라고 놓고서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A의 속력은 시간이 3분의 4시간이고 그 다음에 2S만큼 이동하니까 2분의 3S라는 속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6분의 11분의 2S가 되겠죠. 그래서 11분의 12S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B 속력의 비율을 이제 따져본다면 2분의 3 대 11분의 10이죠. 속력의 비가 3은 지워서 1로 만들고 여기는 4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다가 21을 곱해준다면 11대 8이 되겠네요. 속력의 비가 A하고 B가 11대 8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마주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요 속력의 비하고 같겠죠.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속력의 비가 되니까 11대 8이랑 자 A가 이동한 거는 S에다가 11.4 이동했겠고요. B가 이동한 거는 뭐 S가 8 같네. S에서 11.4 빠진 만큼이다. 그러면 요거 비례식 풀어주면 S가 72.2가 나와서 A의 속력은 어떻게 보여줘요? 아까 했던 거 2분의 3 S니까 곱하기 72.2 해가지고 108.3km/h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잘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문제 유제 4번 보겠습니다. 갑하고 을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데 한글로 쓰겠습니다. 갑과 을이 자전거의 속력의 비가 13대 9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력을 13V랑 9V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정한 이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학교와 공원에서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했다라고 했습니다. 학교와 공원에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간대요. 그러다 보면 좀 더 빠른 애가 더 많이 간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겠죠. 만나는데 4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40분은 시간으로 3분의 2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갈 때 13V로 갔고 9V로 갔으니까 자 이렇게 마주보고 갈 때는 거리의 합에 관해서 식을 세워보면 되겠습니다. 거리의 합,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3V 곱하기 3분의 2 9V 곱하기 3분의 2 해서 자, 학교하고 공원 사이의 거리가 따로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거리를 S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겠네요. 그러면 S와 V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뭐 S는 3분의 44V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학교 공원에서 동시에 출발을 하는데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간대요. 학교가 있고 공원이 있는데 갑이 더 빠르게 가고 을은 좀 느리니까 이쪽으로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쪽 공원보다 더 지나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이의 거리는 뭐 S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만나는데 몇 시간 몇 분이 걸렸냐? 이때가 이제 T 시간이 걸렸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을이 이동한 거리는 9VT가 되겠고요. 갑이 이동한 거리는 13VT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거리차에 관해서 식을 세워봐야겠네요. 거리차. 13VT에서 9VT 빼니까 4VT가 S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구하는 거죠. T는 뭐가 돼요? 4V분의 S가 되는데, 자, V분의 S가 뭐가 되는지 위에 나와 있죠. 네, 요거 적용해주면 T가 3분의 11, 3시간 40분이다 라는 거 알게 됩니다. 잘 정리해둬야겠습니다. 자, 유제 앞에 1, 2번 안 푼 거 숙제로 하고요. 특강 탐구는 늘 하던 대로 5번까지, 특강 탐구는 5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4단원 나머지로 분류하기입니다. 수를 이제 나머지에 따라 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 0인 거, 1인 거, 2인 거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 1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2는 나머지가 2죠. 3은 나눠 떨어져서 나머지 0입니다. 4, 5, 6, 7, 8 이런 식으로 계속 써나갈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3의 배수인 것들과 3으로 나눈 나머지 1인 수들,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따지다 보니까 각 그룹마다 얼마씩 차이 나요? 수가 3씩 차이 난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4로 나눈 나머지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각 그룹마다 숫자는 4씩 차이 나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기본사항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핵심 1번인데요. 숫자를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1부터 배치하는데, 이 규칙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해둬야겠고요. 16의 위치는 위에서부터 뭐 4번째 줄에서 왼쪽에서부터 6번째, 그래서 4,6으로 나타낸다. 200의 위치를 구해보자 했는데, 이게 숫자 몇 개 기준으로 묶어놨는지를 잘 파악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니까 1부터 9까지가 한 묶음, 그 다음 10부터 18까지가 한 묶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 9 단위로 9개씩 묶었다라는 거, 이거를 파악해 줘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윗줄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왼쪽에서부터 건너뛰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는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하나씩 건너뛰면서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200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200은 9로 나눠서 몫이 20이고 나머지가 2입니다. 그럼 이 그룹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몇 번째 그룹일까요? 23번째 그룹이 되겠습니다. 23번째 그룹. 잘 기억하겠습니다. 자, 23번째 그룹에서 두 번째 수다. 그럼 두 번째 수는 항상 여기 3열에 위치하게 됩니다. 3열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파악해 주면 되겠고요. 3열에 위치한다. 그러면 몇 번째 행에 해당하느냐, 몇 번째 행에 해당해야 하느냐, 그거를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22번째 묶음까지라면 44번째로 끝나겠죠. 44번째 행으로 끝나겠죠. 첫 번째 묶음이 2행, 두 번째 묶음이 4행이니까 2의 배수로 따져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23번째 묶음의 시작이니까 몇 번째죠? 45번째 행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재밌는 문제, 핵심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괄호 기억이라고 있으면은 기억과 기억을 둘러싼 수들의 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6개씩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면서 줄을 바꿔가고 있는데요. 맨 왼쪽과 맨 오른쪽, 아니면 맨 위, 맨 아래 이런 데 위치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숫자가 하나 뭐 기억이라는 수가 있으면 그 위에 거는 6이 작아지죠. 그 옆에 거는 1이 작으니까 기억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엔 기억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바로 왼쪽의 수는 기억 마이너스 1이고 기억 플러스 1이고, 밑에 줄로 가면서 또 6이 많아지네요. 이 6개씩 나열했으니까. 그래서 기억 플러스 6이고 기억 플러스 5가 되겠고, 여긴 기억 플러스 7입니다. 그럼 여기에 위치한 요 색칠한 숫자들에 해당하는 합이 기억에 몇 개 있어요? 9개 있죠? 그 다음에는 숫자들이 7, 마칠, 풀6, 마유, 프로, 마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상쇄됩니다. 그래서 9개의 기억이 있다. 9 곱하기 기억으로 끝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맨 왼쪽이나 맨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9로 나눈 나머지가, 자, 9로 나눈 나머지 기준으로 1, 2, 3, 4, 5 이렇게 해서 9로 나눈 나머지가 아니라 6으로 나눈 나머지 기준으로 1, 2, 3, 4, 5, 6이 아니라 여기 맨 마지막에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봤을 때 나머지가 2에서부터 5까지는 이렇게 주변에 몇 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자, 8개가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가운데 것까지 이제 더해주면 된다 이 얘기죠. 기억과 기억을 둘러싸고 있는 수의 합이니까요. 자, 여기는 그래서 이런 9 곱하기 기억인데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 그거를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숫자가 97, 104, 113, 114 이런 것들이 있네요. 97을 6으로 나누면 몫이 16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이거 맨 왼쪽에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104는 6 곱하기 17에 더하기, 두 번째니까 중간에 있어서 그냥 이 경우에는 괄호 104가 뭐가 된다? 9 곱하기 104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대요. 113을 보겠습니다. 6 곱하기 8 더하기 5입니다.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 113은 뭐라고? 9 곱하기 113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24는 6 곱하기 9입니다. 나머지가 0이죠. 맨 오른쪽 줄에 있습니다. 요거는 좀 세부적인 계산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97이 맨 왼쪽에 있으니까 97, 그 다음에 98, 그 다음에 요거 1 작은 수 91, 그 다음에 92, 6 더해주면 103, 그 다음에 104죠. 그래서 요거를 더한 값을 쓰면 됩니다. 그쵸? 일단 97이 6개 있다 생각하고 그거보다 3이 더 커지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114 같은 경우는 오른쪽 줄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114. 그럼 그 위에는 6이 작아지니까 108. 그 밑에는 6이 커지니까 120. 그 다음에 113, 107, 119. 요거 합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기 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여기 핵심 2번까지인데, 유제 4문제로 숙제로 해오겠습니다. 여기 4단원은 유제까지 숙제입니다. 수고 많았고요. 숙제 잘 해오겠습니다.